공감하기의 공식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기는 감정 코치라고도 하는데 제가 공감하기에 대해서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너는 그런 기분이었구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가장 명확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공감하기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감정을 인식합니다. 아이들이 화가 나 있는지, 슬픈 건지, 두려워하는 건지, 기뻐하는 건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엄마가 미리 알고 있으니까 아이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기 쉽겠죠. 그리고 아이가 어떤 감정으로 힘들어할 때 아이의 관점에서 그 세상을 같이 바라봐 준다는 느낌으로 감정을 인식하는 상황이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감정을 아이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아요. 또한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살펴봐 주시고, 엄마도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이가 관찰하는 상황을 만들어 줌으로써 감정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친밀감 조성과 교육의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아이의 감정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아이한테 가깝게 더 다가가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고, 아이와 감정을 교류하려고 노력을 하면 아이와 더 친하게 되는 친밀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로 하여금 그의 감정은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감정을 정리하는데 엄마가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이의 감정을 공감하면서 충분히 들어주도록 합니다. 아이 자신이 느끼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엄마가 충분히 들어주고, 감정을 어리석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해서 무시해 버리는 일이 없도록 모든 감정이 다 중요함을 인식하시고 비판 없이 경청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는 아이가 스스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줍니다. 감정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아이라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기 쉽겠지만, 감정을 구분 못하는 아이라면 좋아, 싫어 이렇게 크게 두 단계로만 감정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감정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엄마랑 미리 공부해 두면 좋겠죠?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유도시킵니다. 그래서 감정의 이름을 붙이고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엄마가 먼저 그 감정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준다거나, 엄마의 상황을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럴 때는 이런 기분이었어 라고 표현해주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더 많이 느끼게 되겠죠. 다음 다섯 번째는 좋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최선의 방법을 찾게 엄마가 도와주도록 합니다. 그럴 때는 목표를 먼저 세우고,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아이디어를 얼마나 생각해낼 수 있니?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질문해서 아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이로 하여금 마음에 드는 해결책을 고르게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네 감정을 해결하기에 어떻게 하면 제일 효과가 좋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봐 주면 좋죠.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아이가 했을 때는 그 잘못된 행동을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감정 코치, 즉 공감하는 게 적절하지 않는 순간도 있어요. 엄마가 시간에 쫓긴다거나
아니면 엄마의 감정이 편하지 않을 때, 엄마가 기분이 너무 안 좋거나 화가 나 있을 때는 아이의 감정이 엄마 마음에 들어오지 않죠. 그럴 때는 아이의 감정을 편안하게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감정 코치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단호하게 훈육해야 될 때는 감정을 읽어주지 말고 먼저 훈육을 한 뒤에 그 다음에 훈육이 다 끝나고 나면 단순하게 감정을 알아차려 주시는 것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또 아이가 감정을 이용해서 엄마를 속이려고 할 때 그때는 아이의 감정을 좀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무시한다는 건 좀 모른 척 하시는 거죠. 뭐 아이가 엄마가 배가 아프다, 뭐 엄마는 아파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관심을 가져준다 라고 하면 정말 아픈 게 아닐 때는 그래 그렇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기다려 주시면서 그 상황에 엄마가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감정 코치 공감하는 거는 아이가 울면 엄마도 같이 울어주고 아이가 웃으면 엄마도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감정이 변할 때까지 충분히 엄마가 옆에서 보살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그게 공감하기의 핵심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공감하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언어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공감할 때 쓰는 이야기들은 몇 가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 정말 그렇구나, 너 진짜 기분이 나빴겠다, 너 슬프구나, 그럴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맞장구 쳐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나머지 표현은 표정이나 몸짓, 비언어적인 걸로 훨씬 더 많이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어떤 감정 상태대로 엄마가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봐 준다면 충분히 아이도 엄마가 자기를 이해한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말을 하시기보다는 아이의 그 감정 상태를 엄마가 좀 더 이입하셔서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위로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 그게 공감하는 것의 핵심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